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그 얘기는 사평력 그리고 죽음 그리고 과학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 요즘에는 마음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 이런 것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신경과학, 뉴런 이런 거를 좀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도 그걸 따로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 그냥 개인적인 그거에서라든지 아니면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런 걸로 이렇게 뭐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렇게 그런 걸 남겨보긴 했지만은 이번에 과학 가지고도 한번 보자 이거죠. 왜냐면은 마음이나 정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양 양을 다루고 뭐 이렇게 하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신경과학 같은 데서는, 뇌과학 같은 데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그런 어, 과학적인 방식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고, 결국은 또 제 얘기하겠죠. 제 생각을 얘기하겠죠. 우선은 양은 어쨌든 간에 양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 많이 있잖아요. 몸무게, 어, 체지방 지수, 또 키, 뭐 이런 것만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재면은 숫자로 나오네 이렇게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파장 있잖아요. 파장 같은 경우에도 요 이렇게 하는 높이라든지 요 폭이라든지 이런 거 다 숫자로 표현되잖아요. 수로. 그래서 뭐 뭘 실험을 한다든지 뭘 측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 의미가 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폭넓게 여러 가지를 다 수치화시킬 수 있는 거죠. 수치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죽음은, 그러면 죽음이 만약에 과학이 되려면 죽음을 과학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면은 수치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뭐 있는 데까지는 뭐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있다면. 이제 없다면은 수치화시킬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계량화의 방식으로는 이제 다루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겠죠.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문제 중에서 수치화가로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보편적인 문제죠. 보편적인 중요한 문제죠. 우선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양 하면은 영혼의 무게. 죽음과 관련해서 영혼의 무게를 잰다는 그 아이디어는 있었거든요. 100년 이전, 100년이 넘은 전일 거예요. 그럴 때 그 의사가, 그런 과학자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영혼의 무게를 냈죠. 영혼의 무게. 과학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설명을 한 거죠. 죽기 전이랑 후랑 질량이 21g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 그쵸? 영혼이랑 결합되어 있던 육체에서, 육체가 죽고 영혼이 떠나면서 21g이 빠진 거죠. 이게 지금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거짓으로 이제 저기가 되죠. 근데 그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방법. 잠깐 이건 잠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얘기가 잠깐 안 될 수도 있겠네. 지금 새벽 같으면 그냥 길게 하겠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거든요. 저녁 시간에는 뭐 그냥 왠지 길게 하기가 좀 그래. 그리고 들어가서 좀 이따 저녁밥도 먹어야 되고. 근데 뭐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주 이제 초보적인,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보존의 법칙 막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발달하고 물리학이 발달하고 그러던 시기 정도에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뭐 오차, 측정 오차, 그렇게 설명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재반박도 하고 뭐랑 그 하면서 어쨌든 그 대사 활동의 그 변화에 의한 그런 오차, 그리고 뭐 재반박도 하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그것을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죠.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봤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숫자 그리고 측정 이거랑 부합하면서도 그런 거 한 지가 한 100년 좀 넘는 그 전에 이제 한 거예요. 그런 거 한 지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100년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100년이라고 하는 게 되게 길었는데 한 45년 살고 나니까 100년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100년 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재보기도 하고 한 거죠. 설명하고 싶으니까. 영혼이 뭐고 또 죽음이 뭐고 이런 걸 설명하고 싶으니까, 인간의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막 이런저런 설명을 내놓고 뭐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왜 그렇게 하냐면 그게 다 사람의 문제고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죠. 허망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사람은 원하거든. 그렇게 허망하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탐구도 활발하고, 탐구가 아니라 탐구 뭐 이런 숫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믿음, 도그마 이걸로도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적인 소산들이 뭐 과학, 철학, 종교 이런데 다 죽음과 관련해서는 깊이 관여가 되어 있죠. 아주 보편적인 문제죠. 나 각각 개인에게도 엄청 큰 문제지만은 보편적인 문제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늘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거는 뭐를 증명해낼 수도 없지만 반증해낼 수도 없는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절대자에 대한 것도 증명 반증 이게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리고 너무 긴 그 시간을 다루는 우주 같은 것도, 빅뱅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진화론도 마찬가지. 진화론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빅뱅에 비해서는 이것도 이제 그런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증명이냐 아니면은 반증이냐 이거 가지고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그냥 그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는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에 대해서 뭐 이런 문화적인 생각, 제가 이제 문화적인 생각이라고 묶은 게 막 뭐 여러 가지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뭐 종교가 될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한 틀을 이미 갖추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믿기도 하고. 근데 과학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시도가 질량으로 그걸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늘 가장 문제거든. 근데 이제 그 다음 버전으로 가면은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은 이런 접근도 있겠네 싶은 그런 접근으로 가고, 이제 거기에서 제가 얘기할 게 많아. 생각을 해보니까 짧게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어서 해도 되고.
어휴, 잠깐만, 그것만 해도 많은데 사평역을 얘기할 수 있을까? 사평역에서, 그리고 사평역, 이거 시하고 소설을 둘 다 이게, 좀 감명 깊게 예전에 읽고 여러 번 읽기도 하고 했거든요. 20살 뭐 이때쯤에 굉장히 여러 번 읽었던. 근데, 어, 그래서 지금 얼개는 대충 짜고 나온 거죠, 지금. 그 다음 방식은 우리가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 이제 해서 뉴런에 뭐 이런 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의 어떤 자각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명상하면서 이거를 수치로 측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불교에서 해탈이 됐건 아니면 어떤 집중이 됐건 이런 거를 수치로 측정을 하는 방식이 무계제고 이럴 수는 없는 거지만 파장도 측정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뇌파를 측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로 영역별로 뭐 이런 전두엽이라든지 막 이런 각각 영역별로 이런 것도 활성화 정도도 볼 수 있고 뇌파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또 한 게 있어요. 이건 물론 사람한테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뭐 주의 연구 뭐 실험하는 주의 그런 걸로 하는 거죠. 사람이 죽는 순간에 가족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나름의 그거를 해야 될 시간에 그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아우 아프. 근데 뒤로 이렇게 해봤을 때 어쨌든 죽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고,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게 있죠. 과학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죽음의 근처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했던 경험적으로 얘기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임사체험이라고 하죠. 죽음 근처에서 어떤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 거. 하지만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그게 3자적으로 본 게 아니라 1인칭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현상학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보편적인 게 있긴 하지만 구라를 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뭔가 체험이 있긴 있어. 체험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세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고 나서 다시 산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게 올라가. 이상하게 뭐가 있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주관적 확신이야말로 더 강할 수 있잖아요. 수치로 제시된 증거보다도 주관적으로 자기한테 크게 쾅 하고 들어오는 그것이 사람한테는, 사람의 개개인의 삶에서는 그게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은 뭘까요? 뭐 몇 가지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리고 몇 가지 비슷한 정서적인 체험이 있죠. 아주 깊은 그런 수준의 중요한 감정, 감각 이런 것들이 나를 채우고, 그리고 또 어떤 빛 이런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보는 어떤 감각하는 어떤 게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다 그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뇌를 가지고 환원을 시켜서 설명을 하니까, 저는 이제 그 회로망의 발화 이렇게 전에 대충 마음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한테 직접은 못하지만은 주위에서 해보면 진짜로 있어요. 동물 실험에서. 뭐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폐기능의 정지, 두뇌 그거의 정지, 이렇게 보통 보잖아요. 그런 중요한 기관,
인간을 이루는 것 중에 중요한 그 기관에 정지가 되면은 이제 뇌사가 됐건 아니면은 뭐 이건 심폐가 정지되는 게 됐건 어쨌든 간에 그런 뭐 또 어떻게 이런 의학적 또 법적 뭐 이런 거마다 다 조금씩 기준은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되게 중요한 거가 정지가 되면 이제 끝난 거라고 본단 말이죠. 근데 쥐가 죽기 전에 강렬한 파장이 관찰이 되죠. 측정이 되죠. 제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변화를 향해 가는 그때 나오는 파장이 뭐라고 했죠? 윗바사나하고 개정에 닿고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 파장이 알파, 베타, 감마파라고 했죠. 감마파. 그 감마파가 굉장한 집중, 그리고 굉장한 뭐랄까 정서적인, 하여튼 뭐를 만나고 있는 중인 거야. 어우, 지렁이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그 뭐를 만나고 있는 중일 때의 그 파장이라고 보통 소화를 한단 말이죠. 명상할 때. 그러니까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아직 엉성하지. 영역별로 나오는 거, 나오는 형태, 그 이 높이, 그리고 요 폭,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수치를 기반으로. 근데 쥐도 그런단 말이야. 쥐도 막 윗바사나 하듯이 막 그렇게 머리가 된단 말이죠. 뇌파가 죽기 전에. 그래서 각각 주관적으로 얘기한 것들 중에서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게, 사람이 어쨌든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문턱, 거기에서는 지금은 이거저거 내가 산란해질 게 너무 많은데, 죽기 전에는 정말 자기 깊이 있는 어떤 의미, 늘 나한테 떠오르려고 해도 내가 그걸 막 짓누르고 이렇게 그 해찰한단 말이죠. 그냥 여기저기 막 이렇게 쏘다니면서. 근데 죽기 전에는 그 떠오르는 걸 그냥 만나는 거지. 그때 감마파가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무게된 건 아니지만은 파장의 형태를 사실 수치화된 거를 이렇게 하고 그걸 갖다가 이거저거 연결을 해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뇌를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집중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감성 이런 것을 그런 물질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설명은 할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근데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되게 그 이후에 살아나고 나서 삶의 질이 향상을 한다고 이제 그 사람들 주관적으로 이제 조금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깨침이 좀 있는 걸 수 있겠죠. 내가 아주 강렬한 어떤 기도나 수행을 한 것처럼 잠깐 죽음을 맛봤던 순간에 이제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랄까 그것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거는 이제 이게 되게 좀 뭐랄까 좀 가치 판단이 가장 덜 들어가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종교나 철학이나 뭐가 됐건 죽음을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그것을 거의 협박 수단 비슷하게, 그런 경우는 뭐 역사적으로 사람의 세상에서는 늘 있는 일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삶의 질이 나아진 이유는 죽음 이후에도 지금 뭔가 내가 뭐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심해도 되겠구나, 뭐 좀 안심이 된단 말이죠. 이제 그 각각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불자일 수도 있고 기독교인일 수도 있고 물리학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일종의 그 개인의 그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개인한테 절대적인 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제 생각에 그 사건을 감마파가 나온 사건 뭐 이런 사건을 존재로 옮겨서 착각이죠. 그럼 사건은 존재가 아닌데 이다와 있다는 다른 건데 존재로 옮기면서 이제 거기에 좀 이제 의지를 하고 그런 사람은 원래 그렇게 좀 이렇게 원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게 잡히거든. 안 그러면 안 잡혀. 영혼이라는 게 딱 뭐가 있어야, 영혼이 없고 사건들만 있다고 하면 이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고 근데 그 사건이 존재로 바뀌면은 뭐 영혼이 됐건, 불성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불성이 됐건 뭐가 됐건 정신이 됐건 존재로 탈바꿈 시킨단 말이죠. 존재로 탈바꿈 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맹점, 두려운 거야 죽음이. 그런 맹점을 파고드는 것들이 여러 그 문화적인 여기저기서 그래서 죽음은 늘 소재라는 거죠. 늘 화두고 소재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존재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본다는 거죠. 사람의 정신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죽음에 맞닿았을 때 이게 내 영혼이 이게 확실하게 있네 라고 했던 그 감마파 요것도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만 그 사건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끔씩 어떻게 잠깐씩 문득문득 스쳐가는 가장 나의 그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회로의 발화가 그때 쫙 되는 거지. 내가 이제 생명활동 멈출 건데 심정지되고 뇌사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무엇이 중요한지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다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존재로 이렇게 했을 땐 굉장히 깔끔하고 편하고 안정적인데 사건일 때는 늘 사건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뭐랄까 불안정한 그 느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 사평력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사평력 책에만 읽어봤지만 외우거나 뭐 그러지 못하죠. 기차는 오지 않아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나? 그 사평력이라는 사평력에서 그게 시고 곽재구 그리고 사평력은 이제 소설이죠. 임철욱. 근데 이제 그 시하고 소설하고 시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하고 거기에 기차가 안 오는데 그 조그만 역에 사람들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고단한 그런 그 어떤 밤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난로를. 그 전경을 딱 그리고 끝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뭐 아름다운 그런 순간들을 호명을 하면서 눈물을 한 줌 이렇게 던졌다. 그 톱밥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끝나요. 이제 그 워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순간을 호명하면서 끝났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소설은 그거를 완전히 형상화를 시켰는데 어떤 식으로 거기에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되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면서 그 풍경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시 속의 화자가 뭔가 아름다운 순간을 호명하면서 이렇게 톱밥을 주는 거, 뭘 그리워하는 거지. 감마파가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소설에서는 그거를 그 말하는 사람을 80년대 정도 그 배경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민주화 운동하는 학생이 그 주인공이고, 그리고 거기에 뭐 술집 작부도 있고, 또 한평생 농사 짓고 아버지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아버지는 이제 폐렴, 그리고 또 졸부가 된 어떤, 천박한데 졸부가 된 어떤 그런 중년의 어떤 여성도 나오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 그 각각의 얘기들이 막 옴니버스식으로 막 뒤섞이면서 막 진행이 되거든요. 이쪽 사람의 그 심정에서 막, 예를 들면 그 대학생을 바라보는 그 유흥업을 하는 그 여자의 시선에서 얘기가 쫙 풀려나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제 막 힘들었던 어린 시절부터 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졸부가 된 사람도 사실은 알고 보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그런 얘기도 펼쳐지고, 또 거기 역장은 사실은 이 주인공이 소년 시절부터 막 동네 수재인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뭐 거기에서 그려진 바로 봤을 때는 아마도 신촌에 있는 어느 학교 명문대 가가지고 이제 제적당하고 막 이제 그런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요 사람은 요 젊은이를 아는 거죠, 이 대학생을. 그러면서 서로 눈인사하고, 그 어느 집 그 수제인데 그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되게 잘 형상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 말하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진짜 그 멋이 중한지하는 그런 순간들이 그 화로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게 참 그 유괴에서 되게 그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지금 다시 내가 그걸 그 되짚어 봐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인 것 같지만 또 사건이기도 하잖아요. 불이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것이 이런 걸로 딱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의 그 감각에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순간들이 싹 지나가는 거야. 임사체험, 죽음 직전에 감마파가 이렇게 나오면서 쫙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딱 이렇게 되는 듯이 거기에 지배하게 되는 거지. 그 가치들이, 그 의미들이, 순간들이. 그래서 저는 그 시를 되게 잘 형상화한 소설이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주제 뭐 그 당대의 사회적인 그런 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 그런 틀로 안 봤을 때 존재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형상을 잘한, 그 시에서 그 장면을 극대화시킨 거지. 마지막 장면, 아름다운 순간들을 호명을 하면서 눈물을 한 줌씩 이렇게 던져줬다라는 거야. 거기에서는 차가 안 올라보네 이렇게 하면서 그 차장이 톱밥을 이렇게 더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미친 여자도 나와, 미친 여자도.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여자가 그래도 얼어 죽지 않았거나 막 이런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따뜻한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다가 그걸 주면서 그걸 다시 이렇게, 오늘 밤새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모여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뜻하게 톱밥을 더 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 난로 스튜브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잠깐씩 명멸해가는 그 사건들, 발화되는, 늘어내, 거기에서 의미, 그런 것만 이제 쫙쫙, 거기에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쳇바퀴 속으로 다들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중간에 하나 이렇게 차가 지나가긴 하는데, 그거는 서는 차가 아니었고, 막 어쨌든 눈은 어마어마하게 오고, 거기에서 갇혀 있는 거야. 다 각각 쳇바퀴 속으로 원래 짜자작 이렇게 가야 될 사람들이 연착이 되면서 그날 밤을 뭐 하여튼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같이 이렇게 손을 하기만 했다 했던 그 시구절이 말 없이 이렇게 각각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몇 마디 뭐 대화 나누긴 하지만은, 그리고 술집에 있던 그 여자 입장에서는 대학생을 굉장히 막 또
깔아뭉개듯이 막 머릿속에서 괜히 그런 심사가 뒤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저런 애들이 하여튼 뭐 대학생 별거 아니다. 내가 뭐 이렇게 무슨 뭐 스트립 뭐 이런 댄스 같은 거 추면은 다 환장한다. 그리고 또 저렇게 막 뭐 운동한다고 저러고 있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30대가 되고 하면은 딱 넥타이 매고 예쁘고 똑똑한 여자랑 결혼해서 집 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막 이런 거 이런 머릿속에 생각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나쁘게 만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각각이 다 가장 밑바닥의 것들 가장 밑바닥의 그 회로들과 만나는 거야. 뉴런의 회로들과 그 졸부가 된 사람은 뭘 사기를 당했어. 자기 그 식당의 그 종업원한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지려고 이제 거기가 사북지방인가? 강원도 쪽에 거기까지 쫓아간 거야. 돈을 뭐 몇만 원, 몇십만 원인가를 훔쳐갔어요. 그 종업원이 젊은 여자가. 근데 이 사람은 고생고생 하다가 성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졸부가 됐는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딱 갔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는 막 울고 막 자기도 울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주고 온 거야. 주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던 참이야. 그렇게 앉아 있고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막 속으로 아유 저 그냥 떼굴떼굴 막 속으로 그냥 괜히 심사가 뒤틀린 그런 걸로 막 처음에 막 그려지다가 조금씩 이제 뭐 누가 갑자기 뭘 꺼내서 그걸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소설 얘기를 뭐 내가 줄거리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사평역 그리고 사평역에서 여기가 뭐 그 죽음은 아니지만은 쳇바퀴에서 잠깐 떨어져서 뉴런이 원래는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계속 가다가 그런 걸 딱 어떻게 멈춰진 순간에 임사 체험을 다 같이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회로인 거죠. 되게 중요한 회로들이 그때 다시 도는 거지. 돌고 막 이렇게 심사 뒤틀리게도 갔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오면서 뭔가 모아지는 거야. 그리고 그 소설이나 그 시가 아주 크게 이렇게 다가왔고 지금 다시 해석해봐도 그런 것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건으로 그려지는 거야. 포개진 사건들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감마파에 해당되는 사건들이 거기에 나중에 모이고 하면서 형성화가 되는 거지. 그리고 형성화된 것은 부질없는 그냥 불의 형태, 사건의 형태밖에 없지만 그게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또 느껴지더라고요. 존재로서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맨날 까먹고 이게 아니라 정말 덧없이 잠깐 하는 어떤 사건, 감정, 의미, 불길 거기에다 이제 톱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눈물의 톱밥을. 그게 오히려 존재보다 더 아름답게 이렇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사평역이라는 소설은 되게 여러 번 이렇게 읽고 막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약을 좀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죽음은 이제 여러 곳에서 다루지만은 만약에 과학적으로 다룬다면은 수량화가 되는 이런 건데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죠. 21g 영혼의 무게. 그러니까 영혼이 보존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아트만이 됐건 영혼이 됐건 계속 그게 이제 사후 세계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사후 세계를 원해. 존재로서 사후 세계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파장 같은 거는 과학적으로 활동에 그걸로 인정을 받죠. 그리고 임사 체험이 됐건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때 뭔가 비슷한 체험들을 다 해. 영혼이 있구나 이렇게 할 만한 체험을. 그것이 파장으로 치면 알파파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어떤 파장이 나오고 이런 걸로 이제 환원이 되는데 그거 환원이라기보다는 그건 환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 왜냐하면 과학적으로는 그 물질적인 어떤 설명으로 환원을 시키는 거긴 하지만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를 사람은 별로 원치는 않지. 왜냐하면 그것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근데 사평역 같은 데 보면은 그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명미라고 하는 그 불길, 난로의 불길, 그 안에 그 사람들은 이제 다 임사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가야 될 길이 갈 길이 바쁜데 병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되고 또 이 사람은 그 여자도 서울로 돌아가는 거구나. 그 동네에서 어렵게 살아다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유흥가고 그리고 그 주인공도 이제 학교에 복학을 하는 건가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복학을 못하고 잘렸는데 복학한다고 하고 이제 집에 대충 속이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다 이제 자신의 마음이랑 만나는 거야. 그리고 그 만나는 방식이 단단한 존재로 이렇게 어거지로 가는 게 아니라 사건들과 다 만나는 거지. 알듯 말듯 모를 듯 잡히지도 않는 그런 확률 중에서 겹쳐진 것 중에서 하나씩 잠깐 스쳐가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면서 처음에 막 뒤틀리고 막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막 했던 그 심사들이 조금씩 더 이렇게 그렇게 되고 사람이랑 얘기를 안 하고 산 지가 되게 오래돼가지고 설명력이 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이제 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은 하여튼 여기저기에서 많이 그 사기의 소재로 많이 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죽음을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럴 만한 되게 중요성이 있고 뭐 하긴 한데 존재라기보다는 사건 그리고 죽음에 가까운 어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조금 본원적인 어떤 자신의 바닥에 있는 사건들과 만나는 것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사평역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평역의 그 난로의 불꽃들이 죽음이나 영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건으로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그냥 뭐지 나름 그 소회라면은 존재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다. 진짜 그거는 너무 막 안타깝고 막 그렇지만은 뭐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진실이고 좋습니다. 표현이 너무 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그냥 기록용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